중량 없이 자극만 추구하는 것은 마치 조미료만 가지고 요리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요리가 안 돼요. 자세 신경 안 쓰고 무거운 중량만 추구하는 것은 썩은 식재료로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라요. 진정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완벽한 자세라는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극, 중량, 헬스인들 사이에 영원히 반복되는 논쟁입니다. 비슷한 급으로 엄마, 아빠, 돈, 명예가 있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만 둘 다 중요하다는 것도 비슷하네요. 근육을 불태우는 자극, 바벨에 깔릴까 두려워질 정도의 중량. 두 가지 모두 근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지만 뭐가 더 중요한가 물어본다면 답은 바로 중량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요리라면 자극은 소금, 중량은 식재료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소금만으로 요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중량이 늘어야 근육은 커집니다. 유튜브를 보면 자극보다 중량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근육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런 영상들에 꼭 빠지지 않고 달려있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관절은 조상님이 챙겨주냐? 나이 먹고 골병 든다. 중량층 죽어! 까지는 안 달려있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부상의 위험이 크다는 내용인데요. 맞는 말입니다. 고중량 훈련은 부상의 위험을 동반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량이 중요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조건 무거운 무게를 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중량이 중요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SNS나 유튜브에서 자극이 중요하다, 근육이 타오르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엔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자극을 느끼기 위해 고반복한다는 무게조차 일반인 기준으로는 상당한 고중량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디빌더가 황철순 보디빌더인데요. 이분의 사례례 영상을 보면 자극을 느끼기 위해 가볍게 든다는 무게가 5kg 덤벨이에요. 5kg? 가벼운 거 맞잖아. 삑! 벨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골격근 스카우터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벤치프레스 60kg 이하도 사람이에요. 일반인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레레 5kg는 그렇게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아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디빌딩에서 근육의 크기만큼 중요한 요소가 근육의 갈라짐, 데피니션인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다이어트와 저중량 고반복, 자극입니다. 이미 근육의 크기가 충분한 사람이 그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운동인 거죠. 이건 마치 연봉 2천이 연봉 2억의 재테크를 따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연봉부터 올려야죠. 근육은 필요성을 느껴야 성장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 저항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이며 근육 성장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말했죠. 근육은 편안함 속에서 성장하지 않는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 몸을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근육은 더 크고 강해집니다. 여기서 중량이 중요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조건 무거운 무게만 들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세로 근육에 제대로 자극을 주면서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자극을 강조한다고 한 말의 숨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한 자세로 원하는 근육에 자극을 먹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량을 빵빵 늘려서 근성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로 중량만 늘리면 근육이 아닌 관절과 인대를 쓰게 되고 그게 바로 부상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잘못된 자세로 100kg를 드는 것보다 완벽한 자세로 60kg를 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헬린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전거 타는 법 배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고속으로 달리지 않잖아요? 천천히 균형 잡는 법을 배우고 점차 속도를 올리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근육 성장에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저중량 고반복 단계. 근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정확한 자세를 익힙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초보자들이 많습니다. 무릎 바사삭.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이 아닌 어깨로 무게를 받는다? 어깨 바사삭. 가벼운 무게로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15회 이상의 고반복으로 운동합니다. 근육이 움직임의 패턴을 익히고 관절과 인대가 운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같은 프리웨이트 운동은 처음에 확실하게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고중량을 들 경우 운동이 아니라 인생을 잠시 쉬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2. 중중량 중반복 단계. 근비대의 가장 효과적인 단계입니다. 8에서 12회 정도의 중간 반복으로 운동하면서 점진적으로 중량을 늘려갑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근육에 자극을 주면서도 적절한 부하를 줄 수 있는 반복 횟수입니다. 주의사항 두 가지. 첫째, 12번 이상 들 힘이 남아있는데 12번만 채우고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12번 들었더니 더는 못 들겠어 싶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둘째, 무게가 늘어난다고 자세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바로 관절 바사삭. 3. 고중량 저반복 단계. 근력을 극대화하는 단계입니다. 1에서 6회 정도의 저반복으로 최대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근신경계가 충분히 발달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영영 운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반복. 강해진 근력으로 2단계로 돌아갑니다. 중중량 중반복이 근비대에 효과적이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고중량 저반복과 번갈아 운동하는 것이 근성장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늘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하면 우리 몸은 이에 적응을 하고 이는 증량도,
근비대도 잘 되지 않는 운동 정체기의 원인이 되거든요. 지금 내가 가진 힘으로 근육을 키우고 정체기가 온다 싶으면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진 힘을 바탕으로 다시 근육을 키우는 거죠. 앞에서 계속 근신경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대체 근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근육의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자신의 근육을 100% 활용하지 못합니다. 근신경계가 발달할수록 더 많은 근섬유를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원하는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운동 효율이 높아집니다. 같은 시간 투자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신경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근신경계가 활성화되려면 한 동작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중량 고반복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고중량으로는 많은 반복 횟수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요. 자극과 중량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육 성장의 핵심은 점진적 과부하, 점점 더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량이 중요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조건 무거운 무게만 들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세로 근육에 제대로 자극을 주면서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100kg를 드는 것보다 완벽한 자세로 60kg를 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근육이 아닌 관절과 인대가 일을 하게 되고 부상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저중량 고반복으로 시작해 근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폼을 익히는 것은 더 무거운 중량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중중량 중반복으로 근비대를, 고중량 저반복으로 근력 강화를 극대화하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운동 정체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중량 없이 자극만 추구하는 것은 마치 조미료만 가지고 요리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요리가 안 돼요. 자세 신경 안 쓰고 무거운 중량만 추구하는 것은 썩은 식재료로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탈 나요. 진정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완벽한 자세라는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자세로 근육에 제대로 자극을 주면서도 들 수 있는 최대 중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중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자세로 중량을 늘려가다 보면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악력입니다. 등 운동할 때 등 근육보다 전완근이 먼저 지쳐서 세트를 끝내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데드리프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리 하체는 아직 힘이 남아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바가 미끄러져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해도 제대로 된 중량 트레이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운동 장비가 바로 스트랩입니다. 악력을 보조해줘서 손에서 바가 빠질 걱정 없이 고중량 훈련을 할 수 있죠. 고중량 저반복 운동뿐만 아니라 저중량 고반복 운동 시에도 스트랩은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을 쥐는데 신경 쓰다 보면 타겟 근육에 제대로 자극을 주는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랩계의 에르메스 베르사 그립입니다. 베르사 그립의 특징을 딱 세 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편하다, 튼튼하다, 강력하다. 편합니다. 스트랩은 할 때마다 감아주고 풀어줘야 하지만 베르사는 그냥 잡기만 하면 끝. 튼튼합니다. 지금 이 그립을 7년째 쓰고 있는데 처음 쓸 때와 착용감이 거의 똑같아요. 강력한 그립력, 쫀득한 느낌의 가죽면이 바벨을 강력하게 잡아줍니다. 저도 써보기 전엔 걱정했는데 막상 써보니 칭칭 감는 스트랩보다도 더 안정적입니다. 바가 손에서 안 돌아가요. 근데 비쌉니다. 프로가 10만원, 익스트림은 15만원입니다. 헬스 장갑 하나에 10만원을 태워? 미치셨습니까 휴먼?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사보니 이게 가성비템입니다. 내구도가 말이 안 돼요. 제 베르사 그립입니다. 7년째 쓰고 있어요. 일주일에 평균 4번씩 운동합니다. 새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3년은 더 쓸 것 같아요. 익스트림으로 바꾸고 싶은데 닳질 않아서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쓰는데 10만원. 다시 보니 선녀 같죠? 베르사 그립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스트랩계의 에르메스를 장만할 순간 어깨 깡패가 될 절호의 기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헬스장 다니는 아저씨 테오헬스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